어제 보도에 따르면 네. 이 드론 더 킬러인가요? 예? 네. 킬러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드론을 잡는 드론을 네. 만들어라. 네. 100대씩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2022년 12월에 날아왔던 그 무인기에 대응해서 뭔가 좀 하려는 무인기 네. 제작 생각이 있었던 거고 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내란 네. 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또 활용한 게 아닌가, 악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인기하고 저는 악연이 있나 봐요. 북한에서 무인기 침투됐을 때 저기 서울을 한 대가 해집고 갔는데 저는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도 뚫혔다. 비행금지 맞아요. 구역을 그 얘기했다가. 했을 때 그쪽에서는 저보고 이적행위 한다 막 비난하다가 나중엔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네. 오히려 합참과 국방부도 몰랐는데 김병주가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간첩으로 막 몰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용산이 뚫렸다고 계속 하고 그때 제가 오마이TV에서 윤석열이가 엄청 말씀하시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킬러 드론을 네, 만들어라고 지시한 게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 ADD 갔다가 와서는 이제 회의를 하면서 킬러 드론 드론을 킬러 만들어라. 드론. 네. 그리고 드론사를 만들어라. 예.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그때 너무 아팠을 거예요. 용산 비행 대통령실이 무인기가 왔다 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 평양의 핵심에 침투시켜서 전단을 보내는 이런 것도 윤석열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얻지 않았나 싶어요. 그럴 수 그때부터 있겠네요. 이미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네. 머리가 나쁜 쪽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때 충격이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걸 활용하려는 악용하려는 계획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그 충격을 준 그때 제가 아마 비행금지구역 용산에 뚫혔다 얘기 안 했으면 숨기고 충격도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무인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무인기. 했는데 무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예. 퍼즐이 맞춰서 또 해서 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고. 그래서 특검 조사에 안 나오나? 네. 충격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드론 킬러 드론까지 100대씩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뭐 1000대까지 가라 이런 얘기를 해서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회의 때 기립박수 받았다고 하는데 참 이 드론과의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는 무인기에 인연이 있는 우리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거 좀 궁금하네요. 어제 오후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안규백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군사 안보가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의 사드 기지 용산 촬영에 대한 대응 작전으로 이렇게 작년에 10월 11월 때 무인기 보낸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예. 사드 기지를 찍고 간 것은 벌써 한 10년이 다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 그러네요. 사드 기지. 그래요. 예전에 그때 한참 대응 얘기했었죠. 차원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정찰만 하고 가서 사진만 찍었던 거고 지금은 평양 이것을 전쟁을이나 국지전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 적의 심장부 목에다 칼을 들어대고 전단을 뿌리고 왔잖아요. 네.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차이가 많다. 차이가 많다. 네, 네. 그런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방송에서는 저보고 이적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내란에 그날 어제 MBC 시선 집중에서 제가 먼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증거 인멸이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연이어서 이제 성일종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김병주가 막 군사 기밀을 누설하고 저런 것은 이적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특히 전쟁을 유발한 외환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저에게 오히려 그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이적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지난번에도 북한 무인기 왔을 때 저를 국방부에서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행금지 구역에 만들었을 때 2022년 12월에 대통령실의 비행금지 구역까지
뚫렸다라고 하니까 저들이 뚫린 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저를 덮어씌우기로 이적대라고 막 씌웠는데 이번에도 내란에 대한 이런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저에게 이적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수법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려고 또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활동의 진실마저 은폐하려고 저를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고 이런 형태는 아주 안 좋은 거다. 네, 메신저 공격하고 있다. 강하게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뒤에 또 순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란 기록, 우리의 기록을 제가 책을 냈습니다. 민주주의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사실 민주주의를 지킨 손자병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추천서를 직접 써주셨고, 저 보면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추천사 중에 보면 귀중한 지혜다.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추천사 중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작년 12.3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8월에 최초로 경고했던 거와 내란이 일어난 이후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과 함께 고비고비마다 극복해 가는 과정의 비하인드 얘기. 그때 제가 늘 비유했던 것이 손자병법과 병법입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전략을 받아들이고 고비고비마다 푸는데 손자병법이 많이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리더십도 위계 리더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은 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너희를 날릴 수 있는 책입니다. 시원한 책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